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의회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당시 문 대통령과 그의 내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일종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의원은 일각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그런 유인책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의 핵 개발만 촉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경쟁이 심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가 도전을 받는 위험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You can start to lay some of the table and do some of that, but I think, as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play out, I'm pretty sure Korean politics and Korean elections are a pretty competitive sport as well. So I think that's coming up very, very quickly, and I think it would be a dangerous time to start a dialogue. 베라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 코리아 스터디 그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일종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with the elections coming up in Korea, he has some things that he'd like to see move faster before the end of his term. It was both clear in our meetings with President Moon, but also with his cabinet members. A resumption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is seen as a legacy item, and that's one where we may have pushed back a little bit to say we're open to the dialogue, but let's make sure we don't move too fast. 한국 방문에 동참했던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재 완화 등 북한에 대한 유인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 완화 유인책은 과거에도 시도했지만 결국 북한을 자국민을 억압하는 불량 핵국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With respect to sanctions, I don't believe in relaxing sanctions just for Kim Jong-un to come back to the table. We tried that approach before, and it's led to a rogue nuclear regime that has used its power to oppress its people for decades. So in order to move towards partial sanctions relief, I would like to see serious signs from North Korea that it's willing to move forward with reforms and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동맹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ile it's strong, I think on North Korea, I believe our alliance must continue to press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Korea. And also, I'm very big on prioritizing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risis in our bilateral approach to North Korea. 영김 의원은 이어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이거나 통과시킨 언론중재법과 대북전단 금지법, 그리고 종교자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목하면서 미국 의회 내 많은 동료들과 유엔은 이런 사안들의 공동의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과 함께하며 중국의 불안정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이득이라는 것을 한국 정책 이반자들이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의 한국인 억류를 비판하면서 인질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석방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8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여야 하는데도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유지해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관은 정말 충격적이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헛수고를 위해 저지른 인권에 대한 타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방향을 바꿔 아무 조건 없이 한국인들을 석방할 것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분명히 요구해야 하며 납치와 인권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남북 대화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것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미립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으로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돼 있으며 지난 2016년 7월 평양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탈북민 3명도 장기간 억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구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석방이 미북 간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첫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이들을 석방하라고 설득하는 지렛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어떻게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곤경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든 마법처럼 김정은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의 전략 부재와 북한에 매달리는 태도는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 지도자를 우습게 봐도 된다고 믿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에 억류된 모든 한국인들을 즉각 석방하고 가짜 혐의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억류하게 만든 인질 외교 전술의 종식을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와 또 영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9일 한국 국방부가 주최한 2021 서울 안보대화의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하며 동시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외교적이고 다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의 화상으로 참여한 도미닉 라부 영국 외무장관도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한 대북 제재가 유지 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 대표는 한반도 문제는 외교적 해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다음 달 열리는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은 김 위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재판을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말과 범죄뿐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규명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변호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다음 달 14일에 열릴 재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이 지난달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한 겁니다. 원고 측의 후쿠다 켄지 변호사는 해외 지도자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는 이례적인 소환 사례라면서 김정은이 재판에 출석하진 않겠지만 재판 과정과 판결 등에 대한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제1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재판이 처음 열리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제1한인 가족을 유인한 뒤 북한에서 굶주림과 신분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1억 엔, 미화로 9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BOA에 북한을 상대로 한 제1한인 피해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에 감회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는 성사됐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깊어요. 이 10월 달 재판이 시작이에요. 앞으로 많은 일이 아마 전개돼야 될 거예요.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벌인 제1한인 북송 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이며 이 가운데 1,800여 명의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재판을 통해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져 김 씨 독재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자유를 짓밟고 한 대상은 개인이든 국가든 법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억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독재자가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자는 것. 가와사키 씨는 또 북송 사업이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이루어진 만큼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승리한 뒤 북한에 남아있는 피해자 가족과 후손들의 송환을 위한 구제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재판은 변호인단과 원고 5명이 모두 변론을 한 뒤 최종 판결은 일본의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인 9일 대외 메시지 없이 정규군 조직을 배제한 노농저기군 등 민간 조직 중심의 비정규군만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는 등장시키지 않고 일부 재래식 무기와 노농저기군과 사회안전군 등 비정규군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도 없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은 9일 새벽 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돼 2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지난해 10월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식이나 올해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 등에 따른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북한의 처지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진단했고, 홍민 연구위원은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 수해 복구 등을 위한 노력 동원에 지치고 성난 민심을 달래고 체제를 결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기획된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캐나다 해군이 이달 중순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의 불법 해상 환적을 경계 감시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캐나다 해군 프리기타민 위니페코와 합동 감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2018년 이후 5번째로 펼쳐지는 양국 간 합동 경계 작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정거리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패기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동 대처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이번 해상 경계 감시 작전에는 일본 해상보안청도 함께 참여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